저희 강의는 좀 마음 편히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강의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 오늘 마음 편히 준비하면서도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PT가 이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PT가 한 100장 되더라고요. 100장을 넣으면 오늘 강의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그걸 줄이고 하는데 어제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30페이지로 줄였는데 30페이지도 1분에 한 페이지 해야 30분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으로 한번 나와보려고 좀 더 줄였어요. 그래서 한 25페이지 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시고 이 내용이 굉장히 처음 보시는 분한테 신선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푸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건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 뵙고 하지만 그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또한 그분들이 전공이 약학과 약간 치료의학 관련한 환자를 돌보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정말 왜 그렇게 되는지 세포 과학적으로까지 다 함께 통틀어서 푸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여러분한테 아주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같이 안 생겼네요.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에요. 사망 원인 중에 교통사고도 많이 있고 사고도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자살도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자살률도. 근데 그거 다 합쳐도 이제 9%도 안 돼요. 그 정도가 이제 사고 사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이 지금 돌아가시는 원인은 저기 있는 만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만성 질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질환이 만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시는 병들이에요. 근데 그 오랫동안 앓는 이유는 세포가 문제가 돼서 누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질환에 대한 답은 사실 치료가 아니고 예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의 세포 건강에 대한 얘기가 주 맥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예요. 여러분들 82까지 대부분 평균 수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재밌는 거는 누군가는 20대에도 돌아가시고 30대에도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분들 다 합쳐서 평균이 82세가 나오려면은 100세도 사셔야 되고 110세도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82세라는 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은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대 수명인데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암 발생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이 여성분들은 그나마 좀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3명 중 1명만 걸리고 있어요, 현재. 남성분들은 5명 중 2명이 걸리고 있어요. 네. 많아지고 있는데 저것도 사실 점점점 최근이 돼서 많아지는 추세라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2명 중 1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테이블에 2명이 앉아 계시면 너 아니면 나다 정도의 지금 암 발병률이 굉장합니다. 지금 오래 살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못하시면 암 발병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의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쉽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이에요. 의학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치료약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 말고도 수술하는 것도 있죠.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암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제거하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분야라고 보면 이 부분은 약간 화학적인 분야예요. 화학적으로 약을 써서 여러분들의 암을 막고 있는데 그 암 항암제가 개발이 계속 되어 왔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계속 발전해오고 있는데 요즘에 4세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4세대는 제가 볼 때는 3세대에 속해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을 보면 되고 크게 나누면 1, 2, 3, 3까지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3세대가 발명돼서 1세대만 안 쓰고 3세대만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1, 2, 3세대를 다 쓰고 있어요. 그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1세대는 화학항암제라고 해요. 화학항암제는 암세포에 투약을 하면 암세포를 공격을 하지만 화학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딱 세포 중에 빨리 자라는 세포, 얘가 좀 빨리 자란다, 그런 세포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1세대 화학항암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포 중에 빨리 자라는 세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손톱. 어제 저 미용실 갔다 왔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세요? 매달 다니시죠? 거의 손톱, 그렇죠? 발톱 이런데 많이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매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면역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보통 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뼈 같은 데서 만들어지고 나서 한 2주 쓰면 못 써요. 그래서 계속 생성이 되는 빨리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빨리 만들어지는 것들을 세포를 다 죽입니다. 그러면 저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머리가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안 좋아지겠죠. 면역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맞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암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저게 부작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해보고자 2세대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어떤 암에 관련된 물질들을 발견을 해서 특정 단백질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이 있는 곳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단백질이 암세포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암세포가 우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 생기는 게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하면 수백 가지고 저렇게 분류하면 수천 가지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암 종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암이 또 변이까지 일어나서 변종까지 나오면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암 세포들이 각각 다른 물질을 내뿜어요. 그러면 특정 표적을 했는데 그 암이 안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세대 항암제는 거의 안 쓰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상황은 거의 못 써요. 너무 암이 변종이 많아서 거의 못 쓰는 상태가 되버렸고요. 그래서 3세대로 갔어요. 3세대는 뭘까요? 3세대는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머리를 쓴 거죠. 여러분들의 면역이 이 암을 못 죽이는 상태가 돼서 암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암세포 몇 개 자랄까요? 우리 몸에서 3,000개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한 5,000개 정도. 우리 암세포가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매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지금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에 암세포가 다 있는데, 그거를 왜 그럼 우리 암에 안 걸려요? 왜 우리는 암 환자가 아닐까요? 그걸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면역세포들이 그 3,000개 또는 5,000개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잡아주니까 우리가 암이 커지지 않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면역인데, 그 면역이 약해지면은 암세포가 자라는 걸 못 막아서 암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면역을 다시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면역 항암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약해진 면역세포를 빼내요. 그것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강한 세포로 키웁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몸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세포가 잘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해서 3세대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그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서 그걸 4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2세대 항암제 한 대 맞는데도 한 방에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 가거든요. 3세대는 얼마 갈까요? 저거 주사 한 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보험으로는 못 맞는 그런 주사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1, 2, 3, 4, 3세대를 여러 가지 교차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결국엔 답이 뭘로 왔어요? 다 죽이는 거에서 면역 쪽으로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왜 면역 쪽이 더 효과가 있을까? 왜 면역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요즘 현대의학에서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을까? 이 부분을 세포를 이해하면 좀 더 빨리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암이 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세포 안에 뭐가 있죠? 가운데에 뭐라고? 핵.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DNA가 들어있어요. DNA. 그래서 이 DNA가
이렇게 생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저게 DNA 그림이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마치 그 꽈배기처럼 생겼죠? 저 꽈배기가 닫히면 여러분들이 세포가 변종이 만들어집니다. 이 DNA 모양대로 여러분들 세포는 자라고 변하고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DNA가 공격을 받아서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가 변해요. 근데 변할 때 안 좋게 변하면 그거를 여러분들 세포를 악성 신생물이라고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과정에 가장 기여하는 게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그 몸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세포의 DNA가 망가져요.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하루에 3,000개, 5,0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한번 막아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라고 해요. 항산화 성분. 여러분들이 산화 스트레스가 DNA를 공격하기 전에 DNA 대신에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DNA가 공격당하면 안 돼, 내가 뭐 대신 맞아줄게요 하고 이제 대신 맞아주는 그런 착한 애들이 바로 항산화제라는 애들이에요. 항산화제가 DNA가 생산되기 전에 몸으로 막아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산화제가 몸에 충분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DNA 손상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DNA 손상을 적게 할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암세포나 안 좋은 그런 DNA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충분하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먼저 1차원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암세포가 만들어졌어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도 만들어지긴 하겠죠. 어느 정도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만들어지는 애들을 제거하는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 NK 세포죠. NK 세포가 뭘까요? 내추럴 킬러 네, 셀. 노스 코리아가 아니고 내추럴 킬러 세포죠. 네, 내추럴 킬러 세포가 우리 몸에 암세포를 많이 잡아주는데 얘만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얘 외에도 T 세포라는 킬러 T라는 애도 있고요. 다양한 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주기는데 얘가 더 거기에 특화돼 있어요. 암세포를 죽이는데. 왜냐하면 암세포는 원래 우리 세포였잖아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얘가 암세포인데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얘가 원래 우리 세포 아니야? 너 원래 우리 세포 같은데? 그리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되게 잘 분별해서 잘 잡는 애거든요. 그래서 NK 세포가 여러분들 암에 걸렸을 때도 면역 활성화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 검사를 맡으시면은 이 NK 세포가 얼마나 활동하는지를 보는데 그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왼쪽이 건강해 보이나요? 오른쪽이 건강해 보이나요? 왼. 뭐 의사시네요. 딱 보자마자 왼쪽. 뭔가 푸른색이 많아 보여서 실제로 저렇게 현미경이 푸른색,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는데 저게 이제 보기 쉽게 처리를 한 거예요. 색깔 처리를 해서 NK 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는 건데 보시면 오른쪽에도 NK 세포가 뭐 무조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적을 수는 있어도 NK 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애랑 적극적으로 암세포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애들이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활성도를 봅니다. 활성도. NK 세포 수량도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활성화돼 있느냐. 그래서 NK 세포나 이런 면역 세포들이 가만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서 열심히 싸우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암세포 증식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크게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여러분들 장이에요, 장. 그렇죠? 장 속에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주름. 세포에 이런 여러분들 저번 주에 피부세포 봤잖아요. 피부세포도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겉에 있는 것도 피부고요, 장에 있는 것도 피부예요. 우리 몸을 이렇게 하고 보면 이 안에 공간이 외부 공간이거든요, 뱃속까지. 그래서 그 뱃속의 외부 공간을 막아주는 이런 피부, 우리 뱃속 피부가 장입니다. 그래서 뱃속 피부가 여러분 장에 살고 있는 이런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박테리아 그럼 나빠 보이죠? 근데 다른 걸로 볼게요. 유익균도 있고요, 유해균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박테리아가 있고 나쁜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유익균들이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얘네들이 분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장벽을 통과해서 면역세포한테 영향이 갑니다. 그 면역세포들이 여기 보시면 T세포도 있고요. 여기 NK세포도 있죠. 이런 세포들이 이런 걸 먹고 활동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역을 높이려면 뭘 잘 먹어야 돼요? 이런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보통 단백질 종류 몇 가지랑 그 다음에 식이섬유, 식이섬유. 그래서 좋은 식이섬유를 잘 드셔주는 게 이런 면역을 높이는 데 되게 좋고요. 뭐 버섯이 좋다는 얘기도 들어보시죠? 왜 좋을까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정 성분들이 이런 유익균들이 되게 좋아해요. 막 먹고 걔네들이 분비하는 게 이런 그 면역세포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게 사실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 건강이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면역이 안 좋아. 면역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면역이 안 좋으면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여러분들이 장 관리가 평소부터 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병이 있어요. 아까 거기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암에 거의 가까운 질병이 있어요. 암만큼 많이 돌아가십니다. 뭐냐면 혈관인데 혈관질. 네. 혈관 중에 심근경색도 있고 뇌졸중도 있어요. 다 혈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새에 계속 늘고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약 드시고 막 하는지 않아요? 병원에서 관리 많이 하죠. 이렇게 관리하시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계속 드셔야 돼요. 평생 드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관리하는데 근데 오히려 심근경색 뇌졸중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관상동맥. 관상동맥은 뭘까요? 관상동맥. 얼굴을 딱 보면 혈관. 이거 아니고요. 관상동맥이라는 관상은 왕관, 상 모양, 왕관 모양의 동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옛날 임금님 왕관 거꾸로 쓰면 약간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런 모양의 동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상동맥이 심장에서 제일 두꺼운 중앙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중앙 경부고속도로가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심장으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심장으로 피가 안 간다는 얘기는 산소가 안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심장이 멈추겠죠. 그래서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얘가 막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상동맥이 막히면 그러면은 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심근경색이 그 중에 하나인데 심근경색이 올 정도면 나머지 혈관은 다 맛이 가까운 거죠. 사실. 왜냐면 저게 제일 두꺼운 건데 저게 막힐 정도면 다른 건 막혔을까요? 안 막혔을까요? 막혔어요. 그래서 사실 심근경색 오기 전에 심장사진을 계속 오래 찍어보면은 주변 게 약한 그 실핏줄부터 막 막히기 시작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큰 거 막히기 전에 여기 얇은 거 주변부터 막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평소부터 여기 주변부터 안 막히게 잘 관리하면은 평생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혈관. 근데 그거를 굳이 막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시면 뇌도 치매도 걱정을 하시죠. 치매 중에서도 사실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알츠하이머도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못 빼서 그런 거고요. 근데 혈관성은 밖에부터 또 혈관이 이렇게 막혀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둘 다 혈관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게 뇌가 막혀버리는 뇌의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뇌출혈도 있을 수 있죠. 뇌압이 세서 갑자기 혈관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많아요.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출혈. 한 5분이면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5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5분. 골든타임. 네. 그래서 5분 내에 다시 이 뇌 혈관, 그러니까 피가 공급되거나 피가 돌 수 있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하려고 뭘 해요? 인공호흡, CPR. 말은 인공호흡인데 호흡이 아니고 인공 맥박이죠. 인공 심장. 쾅쾅쾅쾅 해주면 피가 억수로 돌아서 뇌가 안 죽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쓰러져서 심장 마사지 막 하는 거는 심장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뭘 살리려고 그런다? 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뇌가 막히지 않게끔 혈관을 관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은 뭐를 제일 걱정해요? 혈관. 혈압 걱정하죠. 또 뭐가 걱정해요? 심장마비. 콜레스테롤 걱정하죠. 콜레스테롤.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혈압은 왜 높을까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혈압 높아지죠.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괜히 여기 없는 내용인데 하면 길어져가지고. 혈압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동물 중에 가장 혈압 높은 동물은 뭐가 있어요? 기린이 있어요. 오, 잘하시네. 왜 기린이 높을까요? 목이 길어. 길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겠죠? 왜 높아지냐면 그 머리까지 피를 보내야 돼요. 근데 너무 높이잖아요. 거기까지 강한 파이프로 강한 압력으로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이 물을 먹을 때 보시면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고개 그냥 숙여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고개 그냥 안 숙이고 다리를 막 벌리면 돼요. 이렇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머리를 너무 낮춰버리면은 그 높았던 혈압이 아래로 쏠리면서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그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리 쫙 벌려서 몸하고 높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먹으면 그 높은 혈압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람이랑 무슨 관계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사람이 혈압을 높이고 낮추는 게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그 높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로 산소가 잘 안 갈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다. 평상시에 뇌로 산소를 잘 못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혈관이 좀 녹슬어서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운동을 평소에 너무 안 한다. 그러면 뇌로 자꾸 산소가 잘 안 가니까 얘가 억지로 혈압을 높여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혈압 안정제를 약을 드시고 억지로 혈압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뇌가 혈압이 없는 관계로 뇌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혈압이라는 건 여러분들 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손발 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필요에 따라서 높이고 낮출 수 있다 몸이. 그래서 높다고 무조건 나쁘다. 몸이 살려고 높였는데 억지로 낮추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LDL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나빠요? 이제 나쁜 거라고 하도 얘기해 주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지혈증이다 그러면 뭐 먹어요?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거든요. 스타틴이라는 약을 많이 오래 드시면 이제 고지혈증은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당뇨는 높아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혈압이 걱정되셔서 고혈압 대신 당뇨를 허락하시는 그런 게 이제 스타틴이 될 수 있다. 이게 공식 자료니까 제약 산 다음에 근데 이거 안 가르쳐주죠 잘? 제약 정보 포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 약의 가장 큰 그 부작용은 당뇨다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보시면 여러분들 그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여기에서 요걸 잘라서 없애는 거예요. 요걸 못하게 막는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 뭔가를 막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뭘 막는 거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막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왜 만들까요? 우리 몸의 온몸의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도 온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드는 기관은 간이에요. 그럼 굳이 간도 쉬어야 되고 온몸이 쉬어야 될 텐데 그걸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LDL 많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이걸 만들어서 어디에 쓰냐면요. 콜레스테롤을 만들 때 얘가 코엔자임 Q10도 만듭니다. 코엔자임 Q10은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쓰죠. 에너지 대사에 쓰는 코엔자임 Q10을 못 만들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걸리겠죠. 두 번째,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이걸 못 만들겠죠. 그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우리 몸은 비타민 D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도 만듭니다. 콜레스테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상처나
우리 몸에 재생이 일어날 때 거기에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을 그런 만드는 블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거잖아요, 온몸에.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억지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생이 떨어지고요, 호르몬이 부족해지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면역이 떨어지고 코엔자임 Q10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대사가 안 돼요. 그런데 저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단기적인 실험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부작용을 막 몇 년씩, 몇십 년씩 연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걸 연구하는 회사는 제약회사니까. 제약회사는 단기간에 증명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면은 처음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VLDL이라고 불러요. VLDL은 뭘까요?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그래서 뭐냐면 very low라는 게 낮다는 거죠. density는 밀도예요.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커요. 밀도가 높으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물리시험이네요. 네, 밀도가 크면 작아지죠. 밀도가 크니까 뭉치는 거예요. 밀도. 네, 이렇게 뭉치고 밀도가 약하면 커지고.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로우 덴시티면 어떻게 돼요? 커지고. 하이 덴시티면 작아지는 거죠. 리포프로틴은 지단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 성분과 단백질이 섞인 성분인데 지단백이 very low면 매일 큰 거죠. 네. 그 다음에 LDL 낮은 거는 조금 큰 거고 HDL 높은 거는 작죠. 네. 이렇게 해서 LDL은 크고 HDL은 작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핵심은 VLDL부터 만들어져요. 제가 사용이 되면서 작아지면 LDL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또 HDL이랑은 좀 달라요. 얘랑 다른 성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돼요. LDL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고 HDL이 높으면 혈관이 뚫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 검사 하시면 LDL과 HDL의 비율을 보거든요. LDL이 높다고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고 LDL은 높은데 HDL이 낮으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HDL은 여러분들 남은 LDL을 데리고 다시 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머리 끄댕이 잡고. 너 왜 여기서 간으로 안 가고 여기 있어. 데리고 가는 애가 HDL이다 보니 HDL율이 높으면 우리 몸에 좀 많이 있으면 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LDL이 여기에 이렇게 쌓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과학적으로 LDL이 저기 쌓이면 안 돼요. 왜 저기 가서 쌓여 있어요? 그 이유는 LDL이 이거 너무 어렵죠.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LDL이 산화됐기 때문이에요. 산화돼서 LDL이 이렇게 있잖아요. 좋은데 쓰이면 되는데 얘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산화돼버려요. 산화된 애들은 얘네들이 뇌각세포가 와가지고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은 애가 여기 쌓여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덩어리가 커지고 거기가 부풀어 올라서 혈관이 터지는 게 그냥 LDL 때문이 아니고 LDL이 산화돼서 그렇다. 그럼 뭘 해줘야 돼요? LDL이 산화되기 전에 항산화제가 중요해요. 결국에 혈관이 나빠지는 원인은 산화지 LDL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LDL은 쓰여야 돼요, 혈관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항산화 이거 생산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이 특허는 뭐냐면은 세포에 항산화를 시킬 때 그 성분만으로 항산화 시키는 게 아니고 세포 내부에서 항산화를 강화시킨다는 그런 특허예요. 이게 네. 세포 내부에서 항산화를 강화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인성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안 가졌어요. 지워버렸나? 죄송해요. 그래서 뭐냐면 내부의 항산화 성분은 외부에서 우리가 먹는 항산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C, 비타민 C, 뭐 이런 거, E, 비타민 E 뭐 이런 성분보다 비타민 D. 몇 천 배가 강합니다. 몇 천 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켜주는 힘이 몇 천 배가 강한 게 우리 몸의 세포가 직접 만들어내는 내인성 항산화제라고 해요. 내부에서 만드는 항산화제. 걔네들이 여러분들 외부에서 먹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
특허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영양제 암만 먹어도 내부에서 만드는 거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특허는 뭐냐면은 이 성분을 여러분들이 먹음으로써 내부에서 항산화 성분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호하는 능력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특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허가 가진 제품을 여러분 섭취하시면 훨씬 항산화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특허 가진 데법밖에 없겠죠. 그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얘기가 여러 가지 지금 중구난방으로 돌았는데 결국엔 암 얘기 드렸고 심혈관 질환 얘기 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질병이죠. 암이 여러분들 발병하면 5년 그러니까 모두 치료를 받아요. 치료. 그렇죠? 암 치료를 받죠. 암 판정을 받을 때 암 선고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게 너무 걱정되는 병이니까. 그래서 암에 대한 판정을 받고 내가 암 환자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암에 대한 또 치료제도 맞고 항암 주사도 맞고 뭐도 하고 해서 치료를 받죠. 그래서 암세포가 몸에서 다시 안 보여요. 몸에 암세포가 없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을 셀까요? 5년을 5년. 왜 5년간 지켜볼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5년 안에 재발하거나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진료 기록 보전이 5년이다. 그래서 이제 5년을 보는 건데,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딱 봤는데 암세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많지. 암세포가 있다. 그럼 말기입니다, 말기. 왜냐하면은 그게 온몸에 다시 전이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이되기 전에 암세포와 전이된 후에 암세포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이가 되면 되게 치료가 어려워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변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5년이 후에 관찰하는 게 결국에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5년간 관리를 하라고 했죠. 암 진단을 받았으면 5년간 관리하세요. 또 병원에서 무슨 관리하라고 해요? 운동 잘 하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요. 잘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게 다죠. 뭐 또 딴 거 있나요? 별거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이란 결국에는 운동 적절히 하시고 또 잘 주무시고 그리고 좋은 영양을 채워주는 거예요. 좋은 영양은 어떤 영양이다? 아까 우리 몸에 산화를 막아주는 영양 그리고 우리 몸의 장과 여러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주는 영양 이런 영양들을 잘 섭취해주면 당연히 저 5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5년간 관리해서 걸렸던 암이 완치된다면 그 관리를 걸리기 5년 전부터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걸리겠죠. 걸릴 확률 자체도 낮아지겠죠. 없겠죠. 걸렸던 것도 낫는다면. 여러분들이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2명 중 1명이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인지 왜 걸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하는지 알고 있다면 결국 답은 면역이고 결국 답은 관리죠. 그 관리를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하시고 이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처럼 미래의 의사는 약을 주기보다는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의 의사가 되주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미래의 의사가 되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